자, 앞에서 랭스 컨트랙션에 대해서 이 그림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죠. 이번에는 그 타임 다일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 이것도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우선 이제 먼저 똑같이 이 원래 밥의 코디네이트는 x하고 t가 있고요. 그 상대 속도로 v로 움직이는 앨리스의 이제 코디네이트를 여기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 x 프라임하고 t 프라임 그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타임 라이크 한 이벤트의 그 스칼라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 여기도 쌍곡선이 하나 나오는데 자, 이 값이 요 값이 스칼라죠. 그죠? 이 값이 스칼라고 이 그 프로퍼 타임에 해당하는 따라서 이건 t 이거는 타우 제곱이라고 하는 놈은 뭐 프라임으로 써도 다 똑같고요. x 프라임 제곱 나누기 c 제곱. 자, 이 값이 예를 들어 1이라고 해봅시다. 이건 아무 상관없으니까. 자, 그 라인을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은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요 그래프가 되겠고요. 요 그래프가 되겠고. 자, 그래서 요 그래프 중에 여기 그 이 t 프라임 축과 만나는 점 있죠? t 프라임 축과 만나는 요 점을 딱 보면은 요 점은 x 프라임이 제로죠. x 프라임이 0이니까 t 프라임이 1이 되죠. 그렇죠? t 프라임이 1이 되고 뭐 물론 이 파란색 라인은 그 전부 이 타우가 1인 그런 라인이죠. 프로퍼 타임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앨리스 이게 앨리스 클럭인데 밥의 클럭이 이제 밥이 이 앨리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이벤트를 보면은 그때 밥의 시계는 요만큼 흘렀죠. 요만큼. 그렇죠? 이게 이제 밥스 클럭의 그 지나간 그 양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눈금이 지나갔느냐.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서 여기까지 요 점이 다른 색으로 또 그리면 파란 무슨 색으로 할까요? 파란색으로 할까요? 요 부분이 요만큼의 t가 1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 밥스 클럭은 이제 t가 1보다 크게 됐죠. 정확히 말하면 x가 0이니까 사실은 이게 여기서 t가 얼마냐면은 t가 1 플러스 그렇죠. 아니 얼마인지는 따져봐야 되죠. 얼마인지는 따져봐야 되는데 x가 0이니까 그렇지 따져봐야죠. 아무튼간에 여기가 t가 1보다 크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자, 여기까지 해서 뭐 그래피컬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이해하는 방법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한두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만.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미케닉스를 다루기 전에 이제 다음에 해야 될 게 우리 어차피 미케닉스를 하고 일렉트로다이내믹스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소위 민콥스키 매트릭이라고 저기 생소한 용어가 나오면은 이제 여러분들 당황하거나 긴장하거나 이러겠지만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컨트라베리언트 벡터. 이름이 어마무시할 뿐이지. 또는 코베리언트 벡터스. 이름이 왜 이렇게 붙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큰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구별을 해야 돼. 중요한 건 구별해야 되니까. 자, 우리가 4벡터 했잖아요. 4벡터. 4벡터를 했는데 이거가 이제 A 뮤라고 쓰고, 이거는 성분이 4개죠. 성분이 4개인데 A0, 1, 2, 3 타임 컴포넌트랑 스페셜 컴포넌트 3개 이렇게 있고, 예를 들면은 이제 뭐 CT, X 뮤라고 쓰고, X 뮤가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CT하고 XYZ, 시간하고 공간 이게만 곱해줬을 뿐이고. 자, 이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포벡터인데, 이게 이제 벡터가 벡터인 이유는 스칼라가 존재하니까 벡터죠. 크기가 일정한. 물론 이제 여기에 요거에 해당하는 스칼라는 이런 거죠. 사실은 A하고 B가 있으면은 사실은 이렇게 됐죠. A 제로의 제곱에 A1의 제곱에 아니 AB로 합시다. 뭐 일반적으로 두 개 서로 다른 벡터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A0, B0에 더하기 A1, B1 더하기 A2, B2 A3, B3 이게 스칼라면은 이거는 유클리드죠. 유클리드 스페이스에서 그냥 X, Y, Z하고 하나 더 있는, 보통 우리가 플랫 스페이스에서 지오메트리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하던, 근데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게 아니라 여기 마이너스가 붙잖아요. 색깔을 살짝 바꿔주시고, 색깔을 살짝 바꿔주시고, 마이너스가 붙죠. 자, 이게 이제 민코프스키 스페이스에서의 제 스칼라란 말이에요. 자, 이 마이너스 1이 들어간 거를 이제 다뤄야 되는데, 임의의 스칼라 펑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칼라 펑션 있다고 쳐봐요. 임의의 스칼라 펑션이 있고, 이거를 뭐 파이라고 씁시다. 파이는 당연히 x의 함수죠. x 뮤, 여기서는 x1, 2, 3, 0, 1, 2, 3에서 4개의 코디네이트 함수고, 자, 얘를 전미분을 한번 취해봐요. 전미분을 취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면은 d 파이에 dx0가 있고, 일단은 우리가 포벡터 여기 정의한 걸 가지고 변수가 4개잖아요. 이 미분하면은 라운드 파이에 라운드 x0 이런 게 있고, 뭐 계속 있겠죠. 라운드 x1 라운드 파이에 dx1 더하기 반복되니까 똑같은 거를 다시 써주고, 여기 2, 3로 바꿔주면 되지. 요 2, 3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새로운 벡터를 우리가 정의를 해요. 여기서 뭐 어떤 벡터, 여기 포지션 스페이스 타임 벡터도 나오지만, 앞에 스페이스 타임 벡터도 나오지만, 여기에 보면은 얘들도 벡터의 컴포넌트를 볼 수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얘를 A라고 하는 벡터를 이제
밑에다 쓰는 이유는 이제 분명해질 텐데 a 뮤라고 하는 벡터를 라운드 x 뮤의 라운드 파이라고 우리가 써봅시다. 밑에다 쓰는 이유는 위에다 쓰는 거랑 값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값이 똑같으면 아무 상관이 없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면은 얘는 a 제로죠. a 제로 dx 제로 더하기 a1의 dx1 마찬가지로 a2 dx2 플러스 a3 dx3 물론 이제 축약해서 쓰면은 a 뮤 dx 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얘가 스칼라죠. 얘가 스칼라 이게 스칼라니까 그쵸? 스칼라 펑션의 전미분도 스칼라죠. 이게 스칼라라고 하는 얘기는 그 로테이션 3차원 같은 로테이션에 인베런트 해야 되고 여기서는 그 뭐야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 인베런트 해야 되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게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마이너스 자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뜻이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얘가 마이너스 a0의 dx0 플러스 a1 dx1 플러스 a2 dx2 플러스 a3 dx3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요 다른 건 똑같은데 이 시간 컴포넌트가 마이너스 값이 붙죠. 다른 말로 하면은 a 뮤라고 하는 놈은 이 a 제로 a1, 2, 3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게 뭐랑 같으냐면은 마이너스의 원래 정의한 거에 컨트라베리언트 벡터에 시간 컴포넌트에 마이너스가 붙은 게 된다는 거죠. 얘를 우리가 그 코베리언트 벡터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왜 그러냐? 몰라요. 얘는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컨트라베리언트라. 이름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코는 같이 변한다는 뜻이고 컨트라는 반대로 변한다는 뜻인데 두 개를 구분을 해줘야 되니까 그 이름을 다르게 썼다는 거 말고는 특별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게 룰이고 자, 여기서 이제 매트릭이 나오죠. 매트릭. 물론 이거를 이게 유니크한 방법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는 A0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건 컨벤션이죠. 로 쓰기도 함.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쓸 거고 우리는 이걸 쓸 거예요. 하나만 마이너스 붙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매트릭이란 게 정의가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 매트릭을 배웠어요. 다른 데서 매트릭 텐서라고 합시다. G, mu, 이게 뭐냐면은 어떤 길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길이를 나타내는데 길이를 우리가 코디네이트가 있고요. 코디네이트가 있고 길이를 나타낼 때 우리가 매트릭이라는 걸 쓰죠. 이거부터 합시다. ds 제곱이라고 하고 일종의 길이 같은 놈인데 왜 이래? 자, 이 길이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는 프로퍼 타임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c를 붙여서 마이너스 c 타우에 이거의 전체 제곱을 이제 이 길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게 뭐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길이니까 dx 뮤하고 dx 뮤 스칼라죠. 근데 스칼라의 경우에는 이게 인덱스가 똑같고 하나는 위에 하나 아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또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면은 dx 뮤라고 하는 놈은 우리가 매트릭 텐서로 정의를 해서 d 뮤의 dx 이게 아니고 이쪽이 아래로 해서 그러니까 코베리언트 벡터하고 콘트라베리언트 벡터하고 연결시키는 게 매트릭 텐서죠. 자, 이렇게 쓰고요. 우리 경우에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 dx 이 스칼라가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였죠. 마이너스 dx 제로의 제곱에 플러스 dx1의 제곱 dx2의 제곱 플러스 dx3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매트릭 텐서 형태로 쓰면은 g 뮤의 dx 뮤 dx 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 두 개가 같아지려면은 이 매트릭 텐서가 어떤 형태가 돼야 되냐? 다이아고날이죠. 일단은 여기에 오프 다이아고날 텀은 하나도 없으니까 0, 1, 2, 3 크로스 텀이 없으니까 일단 다이아고날이고 1, 2, 3는 앞에 개수가 1이죠. 근데 제로스에는 마이너스 1이 붙죠. 그래서 다이아고날이고 제로스 컴포넌트는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 다이아고날은 다 1이고 기타는 모두 0이죠. 기타 6개 성분 전부 0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뭐 보통 이게 G 뮤죠. G 뮤고 이거 에타 뮤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민코프스키 매트릭이라고 합니다. 매트릭.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마이너스 1 이거 다 쓰기 힘드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저기 기술적으로만 보면 사실은 G 뮤가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안 될 수가 있는데 물론 그냥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언제 인트린식하게 이렇게 안 되느냐 하면은 아무리 트랜스포메이션 해도 이게 언제 그러냐면 커브드 스페이스 타임에 일반적으로 커브드 스페이스 타임에서는 이게 민코프스키 매트릭이 안 될 수가 있고요. 이걸 다루는 게 사실 뭐냐면은 일반 상대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걸 다루는 학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그 커브드 스페이스 타임의 매트릭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건 뭐 나중에 할 기회가 뭐 조금은 있을 거고. 자, 그래서 이런 만약에 매트릭이 민코프스키 매트릭이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플랫하다고 불러요. 플랫 평평하다고 그러지. 뭐가 스페이스가 아니라 스페이스 타임이 평평하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런 그래비티가 없으면은 이제 그 민코프스키 매트릭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매트릭 텐서를 그 일반 특수 상대론이든 일반 상대론에서 처음 보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매트릭 텐서를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배웠어요. 배웠거나 쓰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뭐냐면 그냥 우리가 어떤 길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차원이라고 합시다. 간단하게 2차원 또는 3차원이라고 하면은 그 내가 뭐의 길이를 재고 싶어요. 조금 다른 색으로. 자 어떤 뭐 크게 작게 그립시다. ds라고 해봐요. ds라는 벡터가 있어요. 그리고 코디네이트를 뭐 내가 잡는 거는 내 마음이잖아요. 뭐 이렇게 잡았다고 칩시다. 뭐 직교할 수도 있고 뭐 직교 안 할 수도 있고 뭐 임의의 코디네이트를 잡을 수가 있죠. 그렇죠? 뭐 이런 코디네이트를 잡았다. 뭐 이걸 u라고 하고 u 이퀄 제로 1, 2 그 다음에 이거를 v라고 하고 뭐 제로 1, 2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게 ds 제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그 2차원만 생각하면 du 제곱 플러스 dv 제곱 이렇게 쓰면은 제일 간단한데 이렇게 쓸 수 있는 경우가 이제 보통 카테시안이죠. 근데 이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내가 아무렇게나 코디네이트를 대충 잡으면 코디네이트를 반드시 그 카테시안 XY 좌표계를 쓰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게 제일 편하니까 쓰는 것뿐이지. 내가 이렇게 안 잡으면은 du 제곱에 어떤 숫자가 붙을 수도 있고, 이걸 뭐라고 할까? guu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dv 제곱에 또 다른 게 붙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이게 다가 아니라 du 곱하기 dv에도 붙을 수가 있죠. 여기에 guv라고. 이게 직교하지 않으면 이런 것도 붙을 수가 있잖아요. 두 배가 붙어야 되는데 더블 카운팅 돼서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형태일 거란 말이에요. 자 이때 이런 값들을 이런 값들이 사실은 매트릭 텐서죠. 이런 게 매트릭 텐서예요. 예를 들면 그림을 내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 그죠? 이건 제일 간단한 경우. 자, 이 경우를 보면은 이 3차원인데 example. 이거를 우리가 example 했다고 한 카테시안 매트릭이죠. 이 3차원에서 카테시안 매트릭인데 그 별게 아니고 여기 파란 글씨로 된 데가 파란 라인이 이게 ds죠. 거리. 근데 ds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x방향으로 dx가 있고 y방향으로 dy가 있고 그 다음에 z방향에 또 dz가 있는데 ds 제곱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dx 제곱 더하기 dy 제곱 더하기 dz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걸 내가 굳이 매트릭 형태로 쓰겠다. 뮤뉴의 알파 ij라고 합시다. 인덱스 3개니까 ij의 dxi의 dxj라고 쓰면 순서를 바꾸는 게 좋겠지. 얘 일로 가고 자, 이 위에 쓴 거는 이건 아주 이제 일반적인 형태고 아래에 쓴 거는 내가 이거를 x1, 2, 3를 xi라고 하는 벡터를 그
XYZ로 잡은 거죠. XY 직교좌표계로 그 카티시안 코디네이트로.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두 개를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카티시안 코디네이트 GIJ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유닛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뭐 너무 트리비얼한 이그젠플이고, 여러분들 트리비얼하지 않은 이그젠플도 이미 해봤어요. 뭐냐면은 바로 스피리칼 코디네이트, 뭐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 이거 사실은 이건 스페이스가 커브드 돼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좌표를 커브드 코디네이트를 써서 이게 매트릭이 이렇게 된 건데, 그 좌표가 구부러진 거랑 진짜로 스페이스가 구부러진 거랑 어떻게 다른지는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얘는 그냥 3차원의 유클리드 공간을 다 구좌표계로 표현하는 것 뿐이고, 그 2차원의 구의 서피스는 진짜로 구부러진 거죠. 2차원 상에서. 어쨌거나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매트릭이 아니라 길이가 다이아고널 라인은 여기서부터 여기 R이라고 하는 벡터로부터 이 벡터를 우리가 R이라고 하는 벡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임의로 살짝 간 데를 우리가 그 R 플러스 DR이라고 하면 그 사이의 거리는 DS가 되죠. 그리고 DS라고 하는 놈은 다른 게 아니라 DS의 제곱이 어떻게 됐을까요? DS 제곱이 GIJ의 DXJ인데, 여기 XI라고 하는 놈을 그 구좌표기를 쓰면 R세타 파이를 쓰면 이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기하학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R 방향으로는 DR이고요. R 방향 DR이고, 그다음에 세타 방향 이쪽으로 폴라 코디네이트 쪽 방향은 폴라 앵글 방향으로는 여기 각도 D세타에다가 R을 곱한 놈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요즘 경도 방향은 또 이게 길이가 R의 사인 세타가 나오니까 R의 사인 세타 D 파이, 이게 세 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DR 제곱에 플러스 R 제곱에 D 세타의 제곱에 더하기 R 제곱에 사인 세타 제곱 D 파이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매트릭 텐서가 그 역시 다이아고널이죠. 이것도 직교하니까 1 R 제곱 사인 세타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수리물리 시간에 한 거고요. 수리물리 시간에 여기서 안 한 게 하나 있다면은 여기서 코베리언트 벡터를 쓸 수가 있는데 굳이 그걸 안 했죠. 코베리언트 벡터는 이게 xi는 g i j의 x의 j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죠?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서 x 제로는 1은 이걸 1, 2, 3라고 인덕스를 붙이면 x1은 어떻게 돼요? 그냥 r이 되죠. 그쵸? xj가 얘가 r 세타 파이니까. 그 다음에 x2는 r 제곱에 세타가 되고, x3는 r 제곱 사인 세타 제곱에 파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굳이 이런 걸 안 쓴 것뿐이죠. 그리고 그 스칼라 프로덕트는 그 이런 것들은 스칼라 프로덕트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스칼라 프로덕트가 되는. 예를 들면 ds 제곱이라고 하는 놈이 dxi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스칼라 프로덕트를 이런 형태로 이제 쓸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코베런트 벡터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이제 매트릭 텐서를 쓸 수도 있고 같은 이야기죠.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